안녕하세요. 달창여정TV 방사주 풀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 신축년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처음 방송인데 오늘 주제는요. 신축년에 대한 구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신축년 구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간략하게 풀어 놓은 그냥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축년 2021년 신축년은 일단 신금이 구군이라는 게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 제가 구군을 풀이하는데요. 이 구군이라는 게요.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신금, 예를 들어 올해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금 축토 이렇게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이 두 글자, 이 신축이라는 새로 그 글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거를 한 편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심오하죠. 예, 신금 축토. 야, 구군 보는 것이 되게 요새 제가 구군을 보는 것이 재작년부터 굉장히 재미가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볼 줄은 몰랐는데 2017년, 2018년까지는 그렇게 내가 그냥 그런 촉으로 받지 사주로 보는 그게 본격적으로 보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작년부터 그걸 보는 법을 재작년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실수를 하면서 작년부터 이거를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구군이라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이 작은 이 단어 안에 한 1년 동안의 그 운이 1년 동안 일어날 일, 1년 동안 일어날 구운이 이 글자 하나의 그 글자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예, 이 글자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건 배경은 그냥 제가 지금 정리하기가 그래서 그냥 대형으로 그냥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배경화면이다 생각하시고요.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그럴 게 없어서 신금 올해 신축년이잖아요. 2021년 신축년인데 올해 무슨 해가 일어나냐? 이 신금이라는 것은 금속입니다. 말 그대로 금속이고요. 금이고 그리고 축토는 동토이고요. 예, 신금이고 금이고 신금은 뭐가 될까요? 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 신금이라는 것은요. 일단 기후 날씨를 보자면 어, 기후나 날씨로 이렇게 보자면 비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이게 비가 될 수도 있고 비보다는 이게 눈이 될 수가 있고요. 서리가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되고 눈이 되고 이게 우박이 될 수가 있고 예, 눈보라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내리고 이런 기상 이변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있고, 이게 그리고 또 축토다 보니까 동토다 보니까 더 이렇게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많이 을 얼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게 금이니까 이게 금이고 이게 재물이 되죠. 재물이 되고 돈이 된다. 이게 돈, 쩐이 된다 이런 거죠. 신금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자, 잠시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해는 신축년인 얼어붙은 땅이고요. 그래서 어, 신축년은 어, 모든 것이 이게 축토 동토가 있으니까 그게 얼어붙는 것이니까 어, 잠시만. 추, 그리고 이렇게 추우니까 감기 기운이 있고 이렇게 인플루엔자 고병은 인플루엔자라는 AI 같은 거 인플루엔자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더 변이가 되고 이게 심각하게 심화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 일단 얼어붙는 땅 속에서 얼어붙은 동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동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어, 동상이 일어나고 얼어버리게 되고 얼어붙게 되고 얼어 죽게 되는 거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어, 이게 이게 신금 돈이 마르는 게 아니고 돈이 얼어붙는 형상이라 해야 될까? 음, 돈 돈이 얼어붙는, 예, 돈이 얼어버리는 돈줄이, 돈줄이 얼어버리는, 돈줄이 어, 동결되고 돈줄이 얼어버리는 형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경제가 얼어버리듯이 얼음이 얼듯이 경제가 죽게 되고 경제가 얼어붙게 되죠. 통째로 그냥 경제가 얼어붙고 돈이 얼어붙고 모든 경기 뭐 다 말라 죽게 아니,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돈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 불황이라든지 경제 공황이 이제 이렇게 얼어붙게 되면서 경제 공황이 시작이 됩니다. 경제 공황이라는 것이요. 지금 코로나 이 공유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 조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가 얼어붙고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경제가 얼어붙고 돈이 얼어붙고 결국 일자리도 얼어붙고 결국 뭐도 얼어붙냐? 이게 신금이라는 것이 현물이 어떤 실제하는 금이나 뭐 재물이라는 수도 있지만은 어떤 실존하는 어떤 물건이라 해야 될까요? 예, 그럴 수가 실존하는 실물이라 어떤 물체, 예, 실존하는 물질이나 물체 이런 것이 되니까 그런 물질이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형상.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말라버린다. 돈이 마르고 이 증신에게 폭증하고 하지만 물질이 마르고 그래서 돈이 마르고 재물이 마르고 결국 실물이
아니 돈이 얼어붙고 재물이 얼어붙고 그러니까는 돈이 얼어붙고 재물이 얼어붙고 그런 그 뭐냐 실물이 얼어붙는 예 그런 실물이나 현물 같은 게 얼어붙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언젠가는 올해나 내년쯤으로 식량난이 올 수가 있다. 식량의 그런 가격이 폭등하고 폭등하는 걸 넘어서 식량이라는 것이 식량도 굉장히 귀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폭등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많이 식량이라는 건 계속 사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귀해진다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런 실물이나 현물이 얼어붙어서 그것이 얼어 죽게 되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 이게 세상이니까 얼어붙는 형상이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이런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 나라가 가뭄이 아니라 그 얼어붙어서 나라가 흉년이 드는 거죠. 흉년이 드는데 나라가 이게 동상을 입어서 냉해를 입어서 돈줄이 얼어붙어 버리는 나라의 나라의 재정 곳간 국가 경제의 그런 국가 경제와 어떤 실물이 국가 경제와 재정 실물이 얼어버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죽어버리는 형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자살자도 늘어날 것이고, 예? 자살하고 실업자도 늘어날 것이고, 자살하는 분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흉년이고 어떤 냉해를 입은 시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렇게 얼어붙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냉해를 입고 거의 동상을 입어서 이렇게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형상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 같은 데에서 동상을 입었을 때 어떤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니 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 이거는 동상을 입으면 결국 피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피바람이 몰아치는 한 해가 된다. 신축년이라는 한 해가 자체가 피바람이 일어나는 한 해. 오케이? 피바람이 몰아치는 한 해. 그래서 그러니 어떤 폭력 그러니까 그리고 신축년이라는 그 축토의 그런 찰나지망을 갖고 있는데 신금이 신금이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그 찰나지망이 백호대살이 그 신금이 결국 축토
신금이 결국 미친 소를 깔고 앉아있다. 어? 미친 소를 깔고 앉아있다. 폭주하는 소를 깔고 앉아있다. 폭주하는 소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신금이 축토를 얼어붙은 동토를 깔고 있고, 그리고 그 동토는 폭주하게 고 있다는 거죠. 폭력성이 있게 된다. 그 말인 즉슨 그 말인 즉슨 축토의 폭력 그 말인 즉슨 올해는 신축년은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떤 폭력이나 살인, 쿠데타, 아니 폭력이나 살인 이런 것이 난무하는 폭력이나 폭행, 살인, 살해 이런 것이 폭행치사, 강간치사, 성폭행 이런 것이 난무하는 성범죄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주로 폭력이나 폭행, 주먹 다짐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 살해, 살인 그런 것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거다. 그리고 나라 국가적으로는 우린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해당이 되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쿠데타나 이런 그러니까 시위나 쿠데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위나 쿠데타 JTBC로 돌렸는데 시위나 쿠데타 혁명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미 미국에서 지금 국회의사당 사태가 다 일어난 그 국회의사당 폭력 뭐라고 해야 되냐 쿠데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폭동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태가 일어났잖아 이미. 그런 것처럼 이미 이미 그 징조는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렇게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요새 뭐 어린애기 죽어가지고 그렇게 진단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집단 린치를 하는 내가 그 사람을 욕한 그거 한 게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디냐 거기 홍콩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더 일어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홍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타이완에서도 대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올해는 전 세계적 뭐 유럽에서도,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영국이나 뭐 독일, 유럽, 독일, 프랑스, 뭐 영국이나 독일, 뭐 유럽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 그렇게 어떤 시위라든지 폭동이나 쿠데타, 어떤 시위란 폭동, 시위, 혁명, 어떤 시민적인 그런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고,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었고, 올해는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올해는 어 작년에는 의사분들이 주로 많이 바빴더라면 의사들 분도 있지만은 올해는 주로 경찰들이 죽어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는 죽어나기도 하고 경찰들이 일이 많아서 죽어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 인력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죽어나는 한 해가 되겠죠.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병원 그런 보건적인 인력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그런 외과적인 인력 있잖아요. 그런 폭력이라는 걸 치료하는 외과적인 인력이나 의료 인력이나 외과적인 의료 인력이나 소방 인력, 119 구급 인력 이런 분들이 좀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 불보다는 올해는 불이나 화재나 이런 것보다는 2018년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불보다는 홍수라든지 홍수보다도 주로 홍수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홍수보다도 올해는 우박이나 여름에 우박이 내린다든지 우박이나 어떤 냉해 가을이나 여름이나 가을쯤에 어떤 여름이나 가을에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가을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그렇게 해서 냉해를 입는 그런 정도가 올해는 좀 심하지 않을까. 그 강도가 봄이나 가을이나 그쯤에 어떤 냉해를 입어서 그렇게 되는 게 좀 심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올해 시민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냐? 올해 7월. 제가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올해 7월달, 올해 7월 전후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거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단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깁니다. 단언합니다. 안철수 못 이겨요. 일단 대진표 짜져봐야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될 것 같아요. 이미 한쪽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뭐시기냐 대통령이 아니고 올해 혁명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걸 7월달로 전망을 하고요. 올해 재보궐선거가 4월달인데 4월달까지는 뭐 그런대로 무난한데요. 4월달까지는 그냥 무난해요. 그냥 별탈 없어 보여요.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서서히 이제 경기가 죽어나는 정도인데, 그래서 근데 이게 결정적인 타격은 없을 거거든요, 정권에. 올해 2월달에 무슨 짓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먹는 일이 터지겠죠? 근데 정권의 4월달까지는 별로 타격이 없어 보여요. 4월달까지 일단 재보궐선거까지는 괜찮아요. 별 그 문제가 없는데 재보궐선거 4월달까지 재보궐선거가 있는 4월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4월달은 괜찮은데, 그게 4월달이 끝나고 5월달부터 뭔가 이 재보궐선거 끝나고 5월달부터 어떤 경제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이 경기가 죽고 이렇게 이 경제가 얼어붙고 돈이 얼어붙고 경기가 얼어 죽고 하면서 이게 경기가 죽고 폭락을 할 겁니다. 이게 서서히 부동산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서서히 폭락을 할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한 사람들이 끄떡 안 해, 우리나라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큰 거는 딴 거였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거 하고 안 돼요.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대만 사람들, 타이완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은 공산화되기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만 올해 여름에 5월 6월 달에 경제 죽어요. 근데 그런 애도 꿈쩍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죽기 시작하는데 2월에 조짐이 나타나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4월달부터 죽기 시작하는데, 5월달에 죽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 생겨. 6월달에도 안 생겨. 문제 없어. 6월달에도 문제 없는데, 언제 문제 터지느냐? 정권의 문제 터지는 거는 정권의 결정적인 문제 터지는 거는 6월달 아니고 한 5월달, 6월달 아니고 7월달부터일 겁니다. 올해 2021년 7월달에 문재인 정권 타격받는다. 올해 2021년 7월달에 7월 전후로,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그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6월이나 8월도 될 수 있고, 하여튼 7월달, 올해 2011년 7월달에 그쯤에 7월 전후로 혹은 7월이나 7월 전후로 해서 큰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미래의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올해 7월달에. 올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일어날 건데, 무엇으로 보냐면 나는 노회찬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 사건들이 올해 7월달에 드러날 거다. 올해 7월달에 그 사건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 다 드러날 것이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제에서 퇴진되고 정권이 타도되고 물러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부터
끝나는 것이고 그때 물러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부터 자기가 힘이 빠져서 정권이 그거는 끝으로 봅니다. 올해 7월달, 8월달에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고 7월달, 8월달 끝날 것으로 보고 이게 그 7월달, 8월달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국면이 한 6개월 정도 가서 그렇게 되니까 이 국면이 한 5, 6개월 정도 갈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 문제가 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7월달 아니요 7월달 올해 7월달부터 올해 7월달 8월달부터 이 국면은 너희 시끄러워져 가지고 난리가 올해 7월달에 아주 대한민국을 들썩거리는 난리가 나게 만듭니다. 박원순 그렇게 된 지 1년 만에 난리가 나고 이거 가지고 6개월 동안 한국은 아주 뒤집어질 겁니다. 이 사건이요 올해 7월달에 일어날 사건이 올해 7월달 8월달 일어난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겁니다. 5년 전에 2016년이죠? 예. 4, 5년 전에 4년이 아니지 이미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 2017년에 했는데 5년 전에 최순실 게이트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이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거는 최순실 게이트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 사건에 비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2000 결국 이 결론은 올해 연말 올해 2021년 11월 12월에 문재인은 퇴진돼서 쫓겨납니다. 완전히 문재인은 끝까지 버티거든요. 죽어도 안 나갈 거거든. 나갈 거라고 뭡니까? 나가면 죽어. 내리면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죽어요. 잡아먹혀.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가요. 박근혜보다 더 안 가고. 저거는요, 진짜 어떻게 강제로 하지 않는 한 안 가. 내가 문재인의 기질을 딱 아는데. 있잖아요.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올해 꽤 길어질 거라서 한 11월에서 12월쯤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일어나가지고 올해 12월에 이걸 퇴진시키고 해가지고 이게 올해 12월에 이 국면이 끝나죠. 6개월 만에.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건데 그거는 내년 1, 2월쯤으로 전망합니다. 내년 3월에 대선 있는데 3월은 아니고 내년 1, 2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죠. 한 달 정도 일찍 치르게 되죠. 뭐 대선 치르는 건데 한 달 정도밖에 차 안 나지만은 그래도요. 문재인 대출되고요. 대통령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정권 대출되고 새 정권 한 해 일찍 보는 그거 몇 달 일찍 보는 게 얼마나 큰데. 새 정권 3달 일찍 보는 게 얼마나 큰데. 바로 취임하잖아. 그리고 한 달
한두 달밖에 일찍 안 치르지만 이게 하지만 그걸 둘째 치더라도 이 아들은요 그렇게 퇴진시켜 안 하면요 절대로 정권 물려줄 애가 아니에요. 정권 안 물려줘. 저것들 대대손도 영구집권 하려고 하는 인간들인데 그렇게 물려줄 애들이 인간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그게 할 게 없어요. 이제 걱정하지. 앞으로 다음 편에 오늘은 간략하게 올해 2011년 신축년 구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요.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대통령, 미국 정치, 미국에 대해서 전망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 미국과 한국의 관계, 한미 관계와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관계와 바이든 대통령이 하게 될 그 동북아, 이 아시아 정세와 이 동아시아 정세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이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전망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공산화는 안 될 겁니다. 아니 일단 문재인에 대해서는 정치나 문재인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살려준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호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믿어주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수호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믿어주세요. 바이든 대통령을 믿어보세요. 조 바이든이 대한민국 수호신입니다. 바이든이 대한민국 수호자, 바이든이 대한민국 수호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신축년 9군이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오늘 동영상 제가 되게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잘 못했네요. 다음부터는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한 석 달 만에 찍었나? 두 달 만에 찍었나? 세 달 만에 찍었나? 되게 오랜만에 찍어서 그래도 오늘 그래도 열심히 잘했네. 그래서 좀 지금 올해는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